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좀 제가 개인적인 또 일이 늦어서 좀 이렇게 늦게 영상을 남깁니다. 자,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랑 코스모화,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그 다음에 시간외,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벤터는 뭐 어떠한 업종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좀 부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최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 IHQ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네 기업 자체도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면 되겠지만, 크게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만들진 않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뭐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약간의 상승, 지금 이 상승은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외에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개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개인이 들어오고 있는 위치는, 지금 좀 전에 잠깐 차트를 봤지만, 뻔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왜 이러냐면, 일단 이 상한가가 두 번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이게 정리가 된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상승이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와준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 그러면 많이 밀리는 게 대부분 보면 좀 많이 밀려요. 밀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정리되는 이런 패턴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약간의 뭐 이슈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방어적인 하락에 있어서 잘 버텨줬던 부분, 이런 하락은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쉽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 고점을 뚫으면 상승, 저점을 깨면 하락,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밀리면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일단 갭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갭은 메꾸지는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갭을 메꾸러 내려올 건지 뭐 반등이 나올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단 잡으면, 이 위에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30, 자, 대략 30, 대략 20, 대략 15, 이렇게 지금 이러한 패턴 자체에서도 이게 이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위에서는 정리가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상의 그림을 본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지나갔어요. 여기에 대한, 자, 이 음봉꼬리 중간을 두 개로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대가 첫 번째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예요. 43과 44.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자리예요. 지금 주봉에서도 딱 제가 이제 캔들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방법으로 이 가격이 딱 나오는데, 지금 딱 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최저점 자리. 이게 딱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오늘 올라왔던 가격대가 4,300원이지 않습니까? 딱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손절, 그러니까 지지가 돼야 되는 라인이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생기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냥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캔들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덩어리채를 보고 분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주봉과 일봉에 대해서는 이 라인대가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손절이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하방으로 하방으로 밀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봉상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월봉상에서도 만약에 밀린다. 추가로 밀린다고 하면 자, 일단 이 양봉 캔들에 대한 여기요. 중간.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상승 시작하는 이 캔들 있죠. 중간. 그래서 이 캔들을 자 보시면 이 중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600원, 3,800원 이 자리거든요. 자, 3,600~800원에 대한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자, 3,600원과 3,800원 보겠습니다. 이 자리. 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어떤 지금 여기에 대한 캔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캔들과 또 중요한 게 장기 평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갭을 메꿔주는 자리. 이게 딱 바로 나와요.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일봉에서 딱 적용을 시켜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확실성과 중요한 자리가 맞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빠진다 라고만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지 못하면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을 다 봐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고 빠질지 뚫어서 안착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런 모습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이런 고점에서 사셨다 그러면 빠진다라고 하겠지만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나면 이건 뭐 빠지던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고점에 대한 부분 당연히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음봉꼬리에 대한 부분 이 자리 이 자리가 고점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여기 지금 찍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다음 음봉에 대한 꼬리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요. 이 음봉 꼬리. 이게 정확하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미리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파동에 있어서 자, 거래량을 보고 이 꼬리가 중요할지 양봉 꼬리가 중요할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본다 그러면 하방으로 하방으로 봤을 때도 이제 캔들에 대한 여기에서는 제 밑에서 하방으로 빠졌을 때는 어떤 캔들을 봤죠? 양봉에 대한 캔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밑에서는 고점에 대해서 음봉.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그림과 이런 상승과 이런 부분 거래량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일치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정확성 분석 여기에 있는 그런 좀 설득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일단 손절 라인이 지나갔고요. 월봉상에선 지지해줘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일봉상에서 패턴이 이 모습으로 나와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중간에 있다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자 상승일지 하방일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일단은 고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찍고 내려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밀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밀렸다.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지
이 자리를 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당연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깨질 때 부분 손절이 아니라 저항을 차라리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항받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 손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오면 당연히 나머지 물량이 수익이나 본전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거지만 저항 뽑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석 자체를 하는 것도 그런 대응 때문에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이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재무적인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일단 자 차트를 보기 전에 재무적인 것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 코스모도 지금 본다고 하면 지금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죠. 지금 시간에도 지금 보시면 약간의 상승 이것도 상승했다라고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을 본다 그러면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위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무적인 게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죠. 지금 개별 재무제표로 본다 그러면 유보율이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도 줄고 있어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부채도 지금 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이 함재경 이분도 지금 따로 갖고 있는 뭐 그런 건 일단 없습니다. 정산의 컴퍼니라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들고 있는 좀 부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이 분석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다 지금 어느 정도 차트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지금 보면 자 월봉상에서 이미 엄청나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당시에는 제가 봐도 거래량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자 자본 감소 감자가 상당히 일어난 부분도 보여질 수 있고요. 이런 차트는 이런 기업은 웬만하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보다도 일단 주가로서의 지금 흐름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상승을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미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 그러니까 단타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인데 여기에서 단타를 얼마나 잘 쳐서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기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런 종목은 좀 피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아주 그 바닥권에 있는 정석적인 패턴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서 200~300%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쭉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몇 프로 올라가죠? 600에서 700% 올라가죠. 이런 파동이 정석적인 정리 파동이에요. 이런 게. 자, 그러니까 상장 폐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주가에서는 이러한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맥점을 잘못 잡으면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파동이 나오면 당연히 이런 파동이 나오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당연히 하락을 이렇게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고, 상승 많이 나오면 그만큼 다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뭐 이거는 뭐 그냥 정석적인 흐름대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자 월봉과 월봉에서는 약간의 좀 상승이 좀 보여지나요? 지금 주봉상에서는 딱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으로 자 꼬리를 달았던 이 자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당연히 뚫어준다고 하면 혹시 이 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여기가 자 일단 저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여기 자 흘러내릴 때 꼬리를 말았던 부분과 그 다음 갭으로 밀었던 이 부분, 이것도 차트상에서 분석을 할 때에 의미가 좀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를 뚫어야 된다. 지금 이 자리만 뚫은다고 하면 이 갭 메꾸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뚫고 안착하고 이렇게 될지, 뚫고 나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빠질지, 안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이런 파동이 제가 이제 월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파동이 나오면 엄청난 상승이 다시 나올 거다라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이제 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라는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정말로 뭐 알 수 없는 무슨 엄청난 이슈가 터져서 뭐 그냥 점상으로 이렇게 뭐 10번 이상 간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 파동과 이 파동 이외에는 당장 크게 간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에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익절할 구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고점에서 뭐 여기를 타진다 그러면 고점은 아니지만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저는 뭐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계좌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현금화. 일단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 파동과 재무적인 부분으로 봐도 저는 현금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봉상의 모습을 봐도 자, 이 고점을 좀 찍어 볼게요. 자, 이 자리 이렇게. 네, 이 자리를 봐도 제가 봐도 자 보세요. 여기 꼬리를 정확하게 딱 터치했죠. 이거 그렇게 쉽게 뚫릴 것 같진 않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쉽게 뚫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라인이 뚫리면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봉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뚫어줘야 돼요. 반드시 뚫어야만 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저항이다. 뭐 밀렸다가 바로 이렇게 갈지, 뭐 밀릴지, 횡보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게 맞아요. 이 저항 자리가. 여기는 정확하게 저항 자리는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줬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자 이 수급 자체가 끌어올려주는 그런 수급 쪽으로 좀 몰려준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올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장대 음봉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를 뚫어야 된다. 이게 여기는 무조건 뚫어야 돼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뚫고 나서 저항이 생기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0선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20선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